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함수 g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x가 t보다 왼쪽에 있을 때에는 fx를 채택하고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 녀석을 채택하라 라고 했는데 요거 뭐예요? 그쵸? x에다 t 넣어보면은 t, ft를 지나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고 x축이 이 정도에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맨 왼쪽이 0, 여기 가운데 6, 여기가 9가 되겠죠.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가 될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 t의 범위는 0부터 6까지다 라고 했습니다. t가 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면 돼요? t 왼쪽에 있을 때는 그대로 fx를 살리고, 그리고 t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그렇죠,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 t라는 값이 이 점을 기준으로 조금 더 커지면 어때요? 넓이가 한동안은 커지겠죠. 계속해서 커지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그 넓이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언제 최대가 될지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접할 때가 아무래도 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실제로 얘가 접할 때가, 즉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이 t가 될 때 실제로 넓이가 최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를 해주면 돼요? 일단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을 찾아봐야겠죠. 물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뭐 해주면 돼요? 미분해주면 되겠죠. 자, 미분할 때도 요거 곱골의 미분법 3개 쓰지 말고 하나 전개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6x 그리고 x 마이너스 9 이렇게. 아니면 그냥 전개할까요? 전개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분의 1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5x 제곱 그리고 플러스 9, 6에 54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미분해 주니까 f 프라임 x라는 건 9분의 1 냅두고 3x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54가 되겠죠. 그 녀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양변에 9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넘어가면은 3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63이 되나요? 그죠? 그래서 는 0이고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이 됩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7는 0이 될 거고,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7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3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 그래서 요 0과 6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이 어디였던 거예요? 실제로 3이었다라는 거죠. 3이 대충 여기 있다라고 해보면, 아하,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하, 뭔가 접할 때 넓이도 실제로 최대가 될 것 같은 의심이 든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얘가 그럼 진짜로 최대냐라는 거는 어떻게 따져주면 될까요? 그쵸, t를 3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일 때 넓이를 실제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라는 값이 3보다 조금 더 클 때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t가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중요한 건 문제에서 이 gx에 지금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1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바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t, f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보이세요? 이것도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gx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t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그대로 따라가고, 이 점에서 t보다 오른쪽일 때는 직선을 채택하라. 그럼 어때요? 넓이가 확실히 줄어들었잖아요. 요만큼의 넓이가 더 작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하, 3보다 클 때는 넓이가 줄어들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t가 3보다 왼쪽에 있을 때도 확인을 해봐야죠. 그럼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t가 3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진다면 어떻겠어요? 넓이가 반대로 다시 줄어들겠죠. 지금 그림이 조금 안 보일 수는 있는데
t가 3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지는 순간 이 부분에 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틈이. 실제로 이게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림은 조금 맞진 않지만 다시 t라는 값이 3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지는 순간 넓이는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넓이가 작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가 작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3일 때가 가장 커지겠구나. 넓이의 최대값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내볼까요? 답은 어떻게 내면 돼요? 그 넓이니까 요게 바로 이때가 최대가 될 거고 요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볼까요? 자, 3에서의 함수값은 3, x에다가 3을 넣어주면 되는데 3, 3을 넣어주면은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6이 됩니다. 3,6이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x로 시작하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3,6을 지나려면 플러스 9가 필요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x절편도 9였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x절편이 9였으니까. 그러면 넓이를 구해보면은 뭐 삼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3차 함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두 부분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3차 그 삼각형 넓이는 66에 36 절반이니까 1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넓이는 0부터 3까지 누구 적분해주면 돼요? fx를 적분해주면 된다. 아까 우리 전개했었죠. 근데 9분의 1 우리가 전개한 게 그죠? 9분의 1은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빼내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54x가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해주면 되겠구나. 어차피 x축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적분 값도 양수가 나오겠죠. 자, 계산해보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이 되죠. 플러스 27에 대해서 x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0부터 3까지니까 3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3 대입해보면 4분의 81 마이너스 5 곱하기 27인데 그냥 3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할게요. 플러스 27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9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요거 그죠? 계산이 좀 더 괜찮으니까. 그래서 요 계산해보면 플러스 4가 되겠죠. 4배에 대해서 3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분의 81도 마찬가지로 3 하나 뽑고 3의 세제곱은 밖으로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3의 세제곱으로 묶어주면은 4분의 16 더하기 3이니까 19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뭐를 곱한다? 지금 앞에 9분의 1이 있었죠. 그래서 9분의 1. 그래서 곱해지면은 3 하나만 남을 거고 4분의 3, 9, 27, 3, 1은 3, 57이 됩니다. 그거에다가 최종적으로 18, 4분의 4, 8에 32, 4, 1은 4, 72가 되겠죠. 그래서 더해주면은 4분의 129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129.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하적으로 풀 수 있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뭐 접하는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수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t에 대한 식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의로 t가 그냥 이 정도 있다라고 해보고 넓이 자체를 넓이 함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 어떤 거의 넓이가 됐든 뭐 어떤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일단 표현을 하는 거죠. t에 대한 식으로. 그럼 그게 최대가 되려면 t가 어때야 되는지라는 거를 대수적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넓이 자체를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요만큼의 넓이인데 0부터 t까지의 정적분값, 즉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의 x dx 에다가 누구를 더해주면 돼요? 삼각형 넓이 더해주면 되겠죠. 요 삼각형 넓이 뭐예요? 밑변의 길이 ft. 왜? 요 길이 ft잖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길이도 ft가 돼야겠죠. 따라서 2분의 1 ft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거 자체가 t에 대한 식이죠. 얘가 t에 대한 함수예요. 그게 뭐라고요? 넓이 함수인 거죠. 그럼 걔가 최대가 되려면 이 녀석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최대가 되려면 이거의 미분값이 0이 되도록 하는
t에서 최대값을 갖겠구나.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거.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고 g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얘는 g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뭐겠어요? 그쵸? 캐피탈 G3 마이너스 G1이 되겠죠. 이렇게. 한 부정적분이 g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써도 되죠. 아, g'x는 gx가 될 거고 스몰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라지 fx를 미분하면은 얘는 스몰 fx가 되겠구나.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와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는 조건을 보면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왔죠. 이거 뭐 하면 돼요? 1을 넣고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1을 먼저 넣어주면은 사실 이것도 이런 얘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즉 항등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x에다 1을 넣어주면은 좌변은 0, 우변은 f의 1-3이 됩니다. 따라서 f1은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해 보면은 좌변은 fx가 될 거고 우변은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프라임이 되겠죠.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래서 fx 지워지고요. 따라서 f'x가 뭐가 됩니까?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f는 뭐겠어요? 4x로 시작하겠죠. 4x. 그리고 적분상수 붙는데 적분상수는 뭐겠어요? f1이 3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fx가 완벽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라지 fx도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적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나라는 조건을 보면은 fx 라지 gx 더하기 라지 fx 스몰 gx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 보고 사실 곱골의 미분법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보면 어때요? 앞에 거 미분하면은 그쵸? 라지 f와 라지 g를 보는 거죠. 라지 fx 그 다음에 라지 gx 이 녀석을 미분하면은 어때요? 앞에 거 미분하면 f죠. 뒤에 거 냅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맞죠. 아, 그래서 결국에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된 거니까 요 양변을 적분해주면 얘가 되겠죠. 따라서 라지 f gx는 2x 4제곱 적분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적분상수도 하나가 붙겠죠. 요렇게.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요거죠. g3-g1을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fx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라지 fx도 구체화시킬 수 있죠. 따라서 라지 fx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되겠죠. 사실 요거 구분해주기 위해서 c1, c2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써보면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 곱하기 gx라는 건 요 녀석이 얘가 되겠구나. 여기서 라지 gx를 뽑아주면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다항식의 나눗셈. 이 gx도 어쨌든 다항함수죠. 2차 함수죠. 정확히 말하면 다항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요 4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바로 gx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요거 얘로 나눠서 gx를 구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gx를 완성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 상수항 몰라도 되거든요. 어차피 빼면 지워질 테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인수로 바로 나누려고 하지 말고 gx를 바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gx라는 건 몇으로 시작해야겠어요? 2x 4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2가. 그럼 여기 2가 있으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은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인데 상수항은 몰라도 된다고요. 왜냐면 빼서 없어질 테니까. 괜찮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차항을 생각해보면 1차항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이거 봐야죠. 3차항의 개수를 보면 됩니다. 3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3차항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곱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천천히 쓸게요. 즉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 요 녀석과 gx를 곱해줄 거예요. 그런데 gx는 뭐라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몇 x 플러스 몇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네모만 구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세모를 알지 못해도 어차피 빼면 지워질 거니까. 그래서 네모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좌변의 1창
3차항의 개수랑 우변의 3차항의 개수를 비교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좌변에서 3차항이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 네모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걔가 뭐가 돼야 돼요? 걔가 1x 세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네모는 그렇죠.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지 g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수항이 날아가기 때문에. 따라서 끝났죠. 그래서 라지 g x 자체를 우리가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세모라고 놨으니까 g의 3은 3 넣어주면 9 더하기 3 플러스 세모, 그 다음에 라지 g의 1은요 1 더하기 1 플러스 세모인데 지워지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g3 빼기 1이니까 1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gx를 전부 다 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거를 빠르게 파악을 했었으면 제일 좋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gx를 실제로 구할 수 있을까요? 요 세모도? 요 세모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상수항 비교해주면 되겠죠. 근데 상수항도 지금 여기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에는 비교하지 않은 거 1차항의 개수 안 썼죠. 그래서 1차항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아하 이렇게 곱해서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그 다음에 상수항까지 생각해 주면 되겠죠. 사실은 여기서 상수항은 이 세모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C1분의 C2가 되겠죠. 왜요? 이렇게 곱해서 C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지수가 몇 개예요? C1과 C2 두 개인 거예요. 그러면은 잘 요거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C1과 C2에 대한 관계식 두 개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